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15장의 네트워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킹. 자, 여기 듀크가 지금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기 위해서 소켓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제 네트워킹에 관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해져 버렸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가 되냐 하면, 결국엔 네트워킹이란 얘기가 바로 뭡니까? 컴퓨터 플러스 통신이에요. 컴퓨터와 통신의 만남은 사실은 우리들의 생활을 엄청나게 바꾸어놨고, 이것으로 결정적으로 탄생하게 된 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놈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컴퓨터의 어플리케이션 파트의 변화도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컴퓨터가 과거에는 그냥 정보의 저장소였다가 통신이 합쳐지니까 정보의 저장소들이 합쳐진 거야. 그저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돼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들이더라 하는 거죠. 뭐 인터넷도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웹도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죠. 자바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이러한 웹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 역시 분산 환경, 이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거의 대부분이 분산 환경이에요. 이런 분산 환경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자바에서도 역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하게 제공되는 것이 분산 환경에 적합한 언어가 바로 자바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책에서는 이러한 모든 자바의 분산 퓨처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의 소켓 프로그래밍 정도, 그죠? 소켓 프로그래밍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바로 뭡니까? 이제 네트워크상의 객체들끼리 통신하는 RMI 방법, 그죠? Remote Method Invocation 방법. 조금 더 나가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산 객체의 메소드를 인보케이션 한다는 의미고, 좀 더 나가면 분산된 객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요. 표준화된 환경, 코바 환경, 그죠? 이런 환경의 프로그램들까지, 그죠? 프로그램들까지 자바는 분산 환경에서의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언어다. 물론 이런 퓨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자바나 또는 디스트리뷰티드 자바, 그죠? 분산 자바 쪽에서 이러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목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자, 선사에서 현재 자바와 연관된 교육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교육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느냐, 어떤 분야에 어떤 공부를 해야 우리가 전문 프로그래머로서, 전문 개발자로서 사용이 될 수 있겠느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절에서는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의 컴퓨터 환경, 그죠? 지금의 컴퓨터 환경은 바로 무슨 환경이다? 지금은 분산 환경이다 이거죠. 분산 환경, 그죠? 그러니까 분산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짜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스탠드얼론으로 하나의 컴퓨터에서 지지고 복구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100%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이러한 연결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식 시세를 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떠한 소프트웨어든지 대부분 분산 환경의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에서 네트워킹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산 환경에서의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초 지식을 여기에서는 반드시 익혀야 되겠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서 주로 할 이야기가 일단 네트워크 시간은 아니지만 자바 언어 시간이지만 네트워킹의 개요, 네트워킹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네트워킹의 레이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봐야 되겠다. 그것과 자바에서는 이미 이러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클래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 패키지를, 그러한 클래스들을 java.net 패키지로 묶어버렸어요. net 패키지에는 어떠한 클래스들이 있는가. 다음 15.2절에서는 인터넷의 주소를 자바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주소와 URL을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15.3절에서는 자바에서 지원하는 TCP 소켓과 UDP 소켓, 데이터그램 소켓, 그죠? 이 두 개에 대해서 15.3절과 4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15.1절에 네트워킹의 개요와
java.net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과 상대방 컴퓨터에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통신을 한다면 사실은 이 컴퓨터와 궁극적으로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여러분들 컴퓨터 지금 대부분 네트워크로 연동되어 있죠. 집에서 ADSL을 쓰시든지 아니면 뭐 학교나 회사에서 네트워크를 쓰면 제일 뒤에 보세요. 회색의 그 카테고리 5 그 네트워크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무선 네트워크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거를 통해서 정보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것이 네트워크의 실제 포트, 라인 뭐 등등등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다 알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뭐 하드웨어적으로 몇 번째 포트에 어떻게 정보를 집어넣고 어떻게 읽어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면 아마 프로그램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바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세부 구조, 네트워크의 세븐 레이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걸 모르고서도 네트워크의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java.net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net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만 알고 그 클래스에는 어떠한 메소드가 있는 것만 알고 네트워킹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 java.net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네트워킹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다른 건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용도를 일단 우리가 네트워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좀 알아야 되겠다 한다는 것에 의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일단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려면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인 TCP/IP, 사실은 TCP라고 하는 것은 전달 계층의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고요. IP는 인터넷 계층의 프로토콜이에요. 이것을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로 선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TCP/IP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TCP/IP는 프로토콜이다. 네트워크로 연동되기 위한 상호 연동 방법을 정의한 규약이다. 이미 여러분들이 인터넷과 연동이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컴퓨터는 TCP/IP를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의 7레이어가 아닌 이것을 4개의 기능 계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죠? 4개의 기능 계층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통신 응용 프로그램들은 응용 계층에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웹에서 HTTP하고 쓴다 이거죠. 그죠? HTTP하고 쓴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건 바로 응용 계층에서의 웹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 응용 계층에서 쓰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럼 이놈이 결국에는 TCP나 IP를 거쳐서 결국에는 뭐예요?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거쳐서 다른 컴퓨터의 또 레이어가 있겠죠. 그걸 거쳐서 그 프로그램하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쪽은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몰라도 된다. 우리는 그냥 웹에서 HTTP, FTP에서 FTP, 텔넷에서 텔넷만 알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TCP/IP 프로토콜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그놈들을 실제 통신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짜는 어플리케이션은 다 이쪽 계층에서 프로토콜들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게 바로 TCP고.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통신 방식을 TCP 방식과 UDP 방법으로 이렇게 2개를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뭐 일반적인 통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전달 계층 자체가 TCP와 이렇게 UDP로 구분이 돼요. 여기 전달 계층에서 TCP 방법과 UDP 방법. 자바에서는 이 2개를 다 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JDK에서. 그래서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죠. 패킷 단위로. 그래서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TCP로 전송하느냐 UDP로 전송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이거죠.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TCP는 전화고 UDP는 편지예요. 자, 그럼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화와 편지. 전화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전화 받는 놈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죠. 연결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또 전화번호를 돌리지 않죠. 내가 말 한마디 하면서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전화번호를 돌리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할 때 또 전화번호 돌리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한번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이러한 연결 방법을 우리는 TCP 연결 방법. 이거는 신뢰성이 보장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텔넷이나 HTTP, FTP 이런 방법들이 다 TCP 방법이에요. 일단 연동이 되어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이게 TCP 방법이다. 여기에는 텔넷, HTTP, FTP가 전부 이 방법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UDP 방법이에요. UDP 방법. 그래서 비연결성 통신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는 뭐예요? 내가
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내 친구가 반드시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친구가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통화가 돼야 돼. 그렇지 않죠? 그냥 나는 편지를 써서 어디다 집어넣어 우체통에 넣어. 그럼 우체국에서는 어떻게 해? 그 편지의 주소를 가지고 상대방 우체국으로 가. 거기서 전달을 하죠. 물론 전달할 때 이 친구가 집에 있어야만 편지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시점에는 이 친구는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는 거죠. 주소만 가지고. 근데 편지는 한 통 쓰고 두 통 쓰고 세 통 쓰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편지로 보낼 땐 반드시 주소를 다 써야 돼. 첫 번째 편지에도 주소 쓰고 두 번째 편지. 즉 하나의 패킷으로 본다면 세 개의 패킷, 네 개의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는 네 개의 패킷의 주소를 다 적어야 돼. 그래놓고 네 개의 패킷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근데 연결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개의 패킷을 보내려면 일단 연결만 하면 그냥 네 개의 패킷을 쫙 보내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가는 거야. 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신뢰성이 보장이 되고 이것은 모든 패킷이 목적지 주소를 가져야 되고 신뢰성이 좀 낮죠. 그렇지만 장점은 뭐예요? TCP보다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네트워크의 부하가 덜하죠. 덜 걸려요. 어떤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핑 테스트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핑이 뭡니까? 유닉스 같은 데서 도스에서도 돼요. 그래서 도스에서도 C에 루트에서 핑하고 상대방 주소를 치세요. www.hollywood.com hollywood.com 하고 핑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내 컴퓨터가 패킷을 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hollywood.com에게 이놈을 계속 보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면 hollywood.com은 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걸 받고 나서 다시 나한테 어떻게 해요? 리플라이를 줘요. 그죠? 리플라이를 줘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살아있구나. 지금 가동 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PING MS-DOS에서 됩니다. 그죠? PING 해가지고 상대방 주소를 치면 이게 패킷을 날린다, 이게. 패킷을 날릴 때마다 주소를 가지고 날리고, 또 그 다음 패킷 날릴 때마다 또 주소 가지고 날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날려요. 컨트롤 C를 누를 때까지. 그죠? 여기에도 많은 옵션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UDP 방법이다. 자, TCP와 UDP 방법 구분할 수 있겠죠. 연결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비연결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소를 가지고 주고받는 것의 차이, 주소를 UDP 방법에서는 보낼 때마다 주소를 지정해야 되죠. TCP는 한번 연결되면 더 이상 주소를 보낼 필요 없이 데이터만 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켓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컴퓨터가 연결된 컴퓨터의 끝점, 전기의 소켓과 유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자, 뒤에 컴퓨터 뒤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LAN, 네트워크 라인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요게 소켓이다. 예, 그렇게 보세요. 요게 소켓이다. 그죠? 요게 소켓이다. 그러면 이 소켓은 여기에 이제 실제 라인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송신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소켓에 보낼 정보를 라이트만 하면 돼. 그죠? 소켓에 정보를 라이트하면 연결돼 있으니까 이 라인을 통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거죠. 정보를 수신한다는 얘기는 어딘가 이 라인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왔겠죠.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 리드하면 돼. 라이트 할 땐 라이트, 리드 할 땐 리드만 하면 돼. 그래서 이러한 TCP/IP 소켓에는 TCP 소켓과 UDP 소켓이 있어요. TCP는 아까 말대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UDP는 연결되지 않은 이런 상태의 소켓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전기의 소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기의 소켓에 보니까 전기의 콘센트죠. 전기에는 이러한 이제 콘센트가 있어요. 여기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뭘 꽂아? TV. 여기에다 뭘 꽂아? 전축. 전축이라는 말 안 쓰지 요즘은. 오디오. 그죠? 오디오. 여기에 대리미. 여기에 뭘 꽂아? 뭐 세탁기를 꽂아요. 자, 이것은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전기 라인을 통해서. 그죠? 자, 이 개념이 바로 뭐다? 포트의 개념이다. 포트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 전체는 하나의 소켓이라고 보시고, 그죠? 이걸 하나의 포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트. 즉, 하나의 소켓에는 이러한 포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를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를 보면 돼요? 어떤 경우? 자, 다시 깨끗하게 해놓고.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뒤에 네트워크 라인 한 라인밖에 없어요. 두 개 꽂히는 경우가 없어요. 서버 컴퓨터가 아니면. 서버는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꽂아요. 네트워크 라인을.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PC 하나가 꽂혀 있어. 근데 여러분들 모니터에는 뭐가 떠 있어? 여러분들 모니터에는 익스플로러가 지금 미국의 헐리우드하고 연결돼 있고, 여기에는 텔넷으로 뭐하고 연결돼 있고, 그죠? FTP로 다른 컴퓨터하고 파일을 주고받고 있고. 익스플로러에서 요청한 데이터는 반드시 익스플로러로 들어와요. 익스플로러에서 요청한 데이터가 텔넷 창에 뜨면 어떻게 돼? 이거 엉망되는 거지. FTP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라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라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라인이 익스플로러 라인이 따로 있고 텔넷 라인이 따로 있고 FTP 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라인은 하나단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무슨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이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들락날락하는 정보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 포트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놈은 포트를 80번을 쓴다. 요놈은 포트를 뭐 50번을 쓴다. 요놈은 포트를 127번을 쓴다. 이렇게 가정을 하재. 이미 뭐 FTP나 탈넷이나 이런 건 포트가 정해져 있지만, 그러면 80번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골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은 익스플로러를 어떻게 해? 여러 개 띄워요. 익스플로러. 그죠? 요 익스플로러 다 틀려요. 여기서 요청한 정보는 이 익스플로러로 들어와요. 여기서 요청한 정보는 일로 들어와야 되고, 그것도 역시 서로 다른 포트 번호로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바로 포트단 얘기죠. 이게 논리적인 얘기예요. 포트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소켓은 논리적인 의미죠. 물리적으로 보이는 건 네트워크 라인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의 이 컴퓨터에 다수 개의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포트를 사용해서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 사실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 실제 네트워크 라인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트를 2의 16승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 번호로 16비트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어느 사이트에 가보면 사이트 이름, 그죠? http 땡땡 슬래시 뭐 있고 뒤에 땡땡 번호가 붙는 경우에 이게 바로 뭐야? 포트 번호다. 이게 바로 포트 번호다. 그래서 8088 뭐 이런 포트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자, 이러한 포트 번호. 우리가 소켓과 포트의 개념을 여기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java.net 패키지에는 어떠한 클래스들이 있을까? 그래서 java.net 패키지를 보면 역시 오브젝트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컨텐트, 이거 T자는 또 어디로 갔어? 컨텐트 핸들러, 데이터그램 패켓, 데이터그램 소켓. 이게 다 이제 UDP 프로그램하고 UDP 소켓하고 연결이 된 건데요. 데이터그램 소켓 IMPR 뭐 이런 것들이 있고, INET 어드레스 클래스가 있고, 서버 소켓, 요 클래스가 바로 이제 소켓, TCP, 그죠? TCP 기반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URL. 이 URL은 뭐예요? Uniform Resource Location 해가지고, locate 해가지고, 이건 웹과 연관된 거죠. 웹의 주소와. 그래서 URL들과 연관된 클래스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클래스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java.net 패키지예요. 물론 이제 분산 환경에서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javax입니까? java.rmi, remote method invocation, javax.rmi인지, 제가 지금 사전을 잠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언뜻 찾을 수가 없네. 하여튼 RMI는 또 이렇게 이제 RMI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뭐 코바 같은 건 또 코바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바죠. 하여튼 이런 것들과 연관된 패키지들이 기본적인 네트워크 기능과 연관된 것은 java.net 패키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주로 해야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1절에서는 네트워킹의 개요와 java.net 패키지. 자, 책에 356페이지, 357페이지, 358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이것을 다 설명을 하고 말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15.2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